신과 함께 죄와 벌은 그 유명한 웹툰이 원작입니다. 덕분에 일찌감치 화제가 됐지만 제작진으로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영화입니다. 마블과 DC 영화를 통해 익히 보셨다시피 일부라고 하기엔 꽤 많은 사람들이 원작과의 비교만으로 영화를 덮어놓고 욕하거나 비난하는 꼴불견이 종종 있거든요. 그저 아쉬움을 토로하는 걸 넘어서 원작과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판별해버리죠. 오죽하면 이런 짤방이 나왔을까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샤잠의 연출을 맡은 데이빗 샌버그 감독은 인터뷰에 이어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걸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한다. 아주 난리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격렬하게 증오할 거라고 토로할 정도니 벌써부터 팬의 극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애둘러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원작에 대한 과도한 애정만을 잣대로 삼기보다는 영화만의 창작을 어느 정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힘들 것 같으면 저처럼 아예 원작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부터 본 후에 원작을 읽으면서 둘 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른지 찾아서 비교하는 재미를 누리면 되거든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 인간이 무슨 약을 팔려고 이러나 싶으시겠죠? 세간의 신과 함께에 대한 원작 팬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개수작을 부린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저는 신과 함께의 원작을 일부러 영화보다 늦게 봤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영화에는 당연히 원작과의 큰 차이가 여럿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작에서 김자홍을 변호하던 진기한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3차사 중 한 명인 강림에게 그 역할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런 변화는 원작에도 전개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라 탁월한 판단입니다. 어차피 영화는 2시간 안팎에서 승부를 봐야 하니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 결과 원작이 저승에서 벌어지는 49일 동안의 재판을 다룬 참신한 법정극의 형태를 띈다면 영화는 법정극을 일부 차용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색깔이 종종 두드러집니다.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제작한 영화의 필수적인 흥행을 염두에 둔 성공적인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개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게 도구로 작용합니다. 원작과 영화 모두 외적인 형태는 달라도 드라마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김자홍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속한 현실의 잔혹한 세태를 반영해 공감대를 얻죠. 영화에서는 해원맥을 통해 나오는 직접적인 대사도 몇 개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이 캐릭터와 배경,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야기에 몰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주지 않고 냅다 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승전결에서 기를 빼버린 채 그냥 관객들의 멱살을 잡고 무작정 질질 끌고 가려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7번의 재판 중 몇 번은 생략하다시피 하고 나머지 재판도 거의 얼렁뚱땅 처리해버립니다. 영화의 제작진은 이런 급속도의 전개를 보충하기 위해 캐릭터 설정과 보편적인 정서에 기댑니다. 먼저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의 김자홍은 소방관입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간단합니다. 영화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캐릭터에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몰입하게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삼고자 우리가 널리 가지고 있는 소방관의 이미지를 빌립니다. 즉, 화마와 싸우는 이 시대의 선인이자 영웅이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늘 홀대만 당하는 사람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런 캐릭터의 상징성은 신과 함께가 품고 있는 주제와 세계관을 함의한 도상과도 같은 동시에 따로 시간을 들여 캐릭터를 전달해야 하는 과정을 초월해도 되게끔 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생략되다시피 한다고 말했던 재판은 소방관이라는 주인공의 직업에서 오는 이점에 상당히 기인합니다. 더군다나 그게 전혀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니 굉장히 영리한 각색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진 인식과 공감대를 근간으로 삼아서 영화의 한계를 슬기롭게 돌파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빛나는 설정과 아이디어가 탄탄한 이야기의 부재로부터 오는 위기까지 모면하지 못합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직업적인 설정은 자충수 내지는 덫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나치게 기댄 나머지 극적인 긴장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영화 속 두 가지 이야기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저승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굳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공방이 오가야 하는데 신과 함께는 너무 뻔하고 맥없는 구성으로 연신 김이 빠지게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단지 형식적으로만 치러질 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때론 각본이 김자홍을 지나치게 아끼는 와중에 그의 치부랍시고 대두시키는 게 도리어 더더욱 선행을 포장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훤히 보입니다.
애당초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것으로 충분히 다가오질 않으니 최소한의 긴장이란 게 형성될 리 만무하죠. 이런 면에서의 완성도는 원작과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은 저승이 아닌 다른 하나의 축에 있습니다. 영화는 원작의 에피소드 2가지를 하나의 갈래로부터 파생시켜 담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제작비를 줄이면서 국내 관객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 바람에 신과 함께는 가족주의에 의존하면서 어김없이 신파를 부릅니다. 제가 신파를 싫어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절대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반응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과 함께의 신파는 꽤 성공적입니다. 제 약점을 건드리기도 해서 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칭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을 낳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김자홍의 에피소드를 희생시킨 덕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에 공을 들일 수 있었고 결말부로 가면서 2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신파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강조하지만 이건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겁니다. 김자홍의 존재감을 워낙 약화시킨 데다가 차태현의 연기도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보조적인 캐릭터에 그치고 말거든요. 김자홍보다는 조연이어야 할 하정우가 연기한 강림이 인상적이며 더 나아가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중심이 되는 김동욱의 캐릭터와 연기에게는 완전히 밀립니다. 오히려 이쪽이 진짜 주인공처럼 보이죠. 신파의 경우도 분명 먹히긴 먹히지만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게 찜찜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고 항변하신다면 저도 딱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진 않지만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영화를 만든 것만도 장하긴 합니다. 김용하 감독은 미스터고의 대패를 딛고 전작들인 오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까지 능수능란하게 다뤘던 대중성을 웬만큼 회복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놀랄만한 수준이고 특히 미술은 발군입니다. 각양각색의 지옥을 개성있게 표현한 덕분에 볼거리가 상당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의 영화제에서 미술상은 휩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CG의 경우는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저처럼 우려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쁘진 않지만 기복이 심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크로마키가 들어가는 장면은 매번 티가 많이 나고 어색하지만 실사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에서는 훌륭합니다. 하정우와 김동욱이 펼치는 추격전은 보면서 감탄했을 정도로 할리우드에 뒤지지 않는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지금의 완성도가 더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승에서의 에피소드에 좀 더 힘을 실어줬더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마지막에 후속편이 곧 나온다는 걸 예고하는 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도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작 자체가 영화로 옮기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는 방대한 작품이라는 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또 흥행을 염두에 둬야만 하는 현실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이 아닌 최선의 결과물일 수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말할 것도 없이 각자의 몫이지만 연말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과 함께 제와벌의 가이드 리뷰였습니다.